지금 여기 자두는 대석조생으로 얼마 전에 모두 땄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텃밭 과일 재배할 때는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혹이나 벌레 먹을까 병이 들어 물러질까 걱정되어 방제를 하였지만 과일을 다 따먹은 나무에는 잡은 고기 먹이 안 주듯 그냥 방치하고 때되어 비료나 주고 나무만 손질하였습니다. 농약 뿌리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 이 나무는 열매가 없으니 해방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먹을 과일만 벌레 먹고 물러 터지지 않으면 되었지 먹지도 못한 나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일도 나무에 달리고 나뭇잎이 키워주는 걸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동안 장마로 갈반병이나 다른 병들이 만연하여 잎이 다 떨어지면 내년 과일 농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참, 지금 치는 이 약대 질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약대를 사서 더 긴 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더 연결하면 됩니다. 채소에 칠 때는 짧은 것을, 과수 칠 때는 긴 것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과수마다 다르지만 여름에 내년에 꽃피울 꽃눈이 형성됩니다. 꽃눈이 형성되자면 5월과 6월에 걸쳐 올라온 복잡한 순을 정리하여 그 가지에 햇빛이 비쳐야 꽃눈이 붙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되면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튼튼하게 자라듯이 이 착생된 꽃눈도 잎이 광합성을 통해 영양을 만들어 이 꽃눈에 공급해 주어야 우량하게 자랍니다. 이 자두나무 지금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지만 내년에 꽃피울 꽃눈을 잉태하고 키우는 어미와 같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태어날 때까지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자두나무도 올해 꽃눈 착생과 자람 정도가 내년 과일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열매가 없으니 소홀히 넘어가기 쉽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내년을 생각한다면 올해 신초 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방제도 잘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과수 경험이 적을 때는 내 따먹을 과일에만 관심을 두고 농약 방제를 했는데 잎이나 과일이나 모두 중요하다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잎 없는 과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잎이 있어야 달린 과일이 크고 그 영향은 내년에도 갑니다. 작년에는 이처럼 갈반병이 들어 잎이 조기에 낙엽되는 바람에 사과도 굵지 않고 또한 맛도 없었습니다. 그 피해가 거기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피해 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꽃눈 자람이 나빠 올겨울 전정할 때 가지 끝에 붙은 꽃눈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올 농사 지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다. 봄 전정할 때 결과지 붙은 꽃눈을 보면 어떤 꽃이 피는지 결실은 어떻게 될는지 또 우량한 과일로 클 것인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칠날은 알아냅니다. 과일 농사를 잘 짓는 분은 전내에 힘을 쓰고 저처럼 과일 농사를 잘 못 짓는 분은 당내에 힘을 쓰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치기 전에 애를 쓰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 시간에 애를 쓰는 것과 과일 농사도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 농부는 꽃피고 과일 달렸을 때 달린 과일 굵게 하는데 애를 씁니다. 비록 텃밭 가수이지만 저도 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에 두 해 농사를 지어보니 그 전내에 중요한 것은 결판 나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걸 깨닫고는 그 뒤부터는 과일이 달린 나무나 이미 따먹은 나무나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과일 나무는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해충도 그렇습니다만 장마기 고온 다습할 때 찾아오는 병, 달린 과일도 보호해야겠지만 특히 잎도 탈 없이 능게야 합니다. 당장 먹는 과일도 무시 못하지만 어쩌면 잎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잎이 조기에 상실되면 올 과일 농사도 접어야겠지만 내년 과일 농사도 희망이 밝지 못합니다. 앞에 얘기한 내년에 쓸 꽃눈도 불량하게 자란 것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에 들어가기 전 뿌리의 양분 저축기입니다. 모든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기 전에 열심히 광합성을 하여 내년 봄에 쓸 양분을 뿌리에 저축합니다. 내년 봄 꽃 피우고 새싹 낼 양분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였으면 심지어는 떨어지는 잎에 들어있는 양분까지도 해소합니다.
다는 회수하지 못하고 반은 회수한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 관리 소홀히 하다가 잎이 모두 떨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내년 봄을 위한 양분 축적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우리의 보릿고개와 같은 봄을 맞이해야 하고 당연히 빈약한 꽃과 새싹을 낼 것입니다. 그 전에 밑비료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지온이 낮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밑비료는 결실기 이후에 사용됩니다. 다음 하나는 병충해입니다. 병균이든 해충이든 겨울 되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나 나뭇가지 땅속에서 겨울나고 봄 되면 다시 기어나옵니다. 올해 걸렸던 병 올가을에 다 잡지 못하면 내년에 틀림없이 발병합니다. 물론 봄 되면 조기 방제 이루어지지만 사철 병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해야 합니다. 지금 약 치는 것, 병이 발생해서 치는 것 아닙니다. 병은 발생하면 애는 애대로 먹고 피해는 피해대로 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 나면 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 방제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과일이 달려있든 없든 사철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했던 말 또 한 것도 많습니다. 과일나무 언제나 병 없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언제나 방제해야 합니다.